함수 fx가 정형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정형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f'이 0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고 우리가 증명할 것은 역함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f 인버스가 미분 가능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함수를 구해본 결과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존재성을 보일 생각이에요. 함수 fx의 정역을 패구한 ab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0를 ab 구간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구간 안에 속하는 임의의 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가정에 f'은 정의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f'이 0이 아니므로 모든 실수는 셋 중에 하나예요. 0이거나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근데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남은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양수이거나 아니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f'이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f'이 양수가 되거나 양수이거나 또는 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또는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때 f'이 양인 경우를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때 f'이 양이면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는 증감수예요. fx는 증감수이고 마찬가지로 f'이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자,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고 도함수가 음이면 감소라는 것은 교재 4장에 역시 또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서 그냥 바로 그 결과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f'이 양이면 f는 증감수이고 또한 f'이 0보다 작으면 f는 감소함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형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계속 증가를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한된 정역 안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니까 1대1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치역을 공역과 같은 집합이라고 가정한다면 1대1 함수이면서 더욱이 위로의 함수까지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대1 함수이면서 위로의 함수니까 전단사 함수가 돼요. 그래서 즉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f 인버스의 존재성을 보일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f' 양이면 증감수, f' 음이면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만일 주어진 영역 안에서 증가나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역과 치역을 같은 집합으로 놓자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정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증가, 순증가나 또는 순감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사인 함수에 우리가 본문에서도 배웠었잖아요.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역을 축소시켰었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치역과 공역을 같은 집합으로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치역은 A를 대입해서 함수값과 B를 대입해서 함수값,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다시피 이 F'이 양이면 이게 제일 작은 값이고 이게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F'이 음이면 감소함수가 된다면은 이거 바꿔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냐면 보통 이거 표시할 때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다 쓰니까 그럴 때는 FB가 작은 집합, FA가 큰 집합이 되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만 표시해 보도록 하죠. 만일 치역이 공역과 같은지, 공역 또는 공변역 같은 말이에요. 공역과 같은 집합이라면, 같을 때 주어질 함수는 증가하니까 1대1 함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위로의 함수까지도 돼요. 그러면 fx는 이 경우든 물론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이거 바꿔서 표시해야 됩니다만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쪽만 갖고 일단 설명하도록 할게요. fx는 당연히 증가 함수이고, 그리고 치역과 공이 같으니까 위로의 함수이고, 이거 증가를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니까 하나가 하나씩 대응돼서 1대1 함수가 돼요. 1대1 함수가 되면서 위로의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단사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x는 전단사 함수예요. 전단사 함수는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대1 대응. 자, 전단사 함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F 인버스가 전단사 함수니까 당연히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F 인버스의 정역은 여기가 되고요. 치역은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X0가 이 함수 F의 정역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이었다면, 그러면 F가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F 인버스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X0에 대응하는 Y0 값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F 인버스 X0에 해당되는 F 인버스 X0에 해당되는 F 인버스 Y0로 써야겠군요. F 인버스 Y0가 X0와 같아지는 이것을 만족하는 점 Y0가 분명히 이제 F 인버스의 정역은 이거거든요. 이 안에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응되는 값이 있습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미분계수를 구했을 때 우변처럼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하나를 더 약속을 해보도록 하죠. F 인버스 Y0가 X0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F 인버스 Y0 플러스 H는 아주 충분히 작은 어떤 값이에요. 자, 이 값을 편의상 우리가 X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어차피 F 인버스가 F가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값에 대하는 X값이 있을 것이고 X값에 대하는 Y값이 있을 테니까 그런 대응하는 값을 편의상 X라 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F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F 인버스가 미분이 가능한 것을 보이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F 인버스 프라임이 존재한다면 그 말은 결과적으로 이 X0가 임의의 점이었거든요. 그럼 X0에 대응하는 Y0도 F 인버스의 정역 안에서 대응하는 임의 어떤 점이겠죠.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뀔 테니까 Y0가 한 점이 아니라 그 정역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F 인버스 프라임 Y0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도록 하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인버스 그리고 Y0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인버스 Y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뭘 생각했었냐면 F 인버스 Y0 플러스 H는 X라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F 인버스 Y0는 X0로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은 분자 부분을 바꿔보니까 얘는 X가 됩니다. 얘는 X0가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우리는 요 H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H는 조금 더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F를 합성을 해보세요. F를 합성하면 Y0 플러스 H는 Y0 플러스 H는 FX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H를 계산해 볼까요? H는 얘를 넘기면 FX 마이너스 Y0인데 이 식으로부터 Y0는 양변에 F를 합성하면은 Y0는 곧 FX0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0 이와 같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결과적으로 이 h를 다시 쓰면 fx-f0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h 값은 fx-fx0로 다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두 함수값의 차가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h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x0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시 쓰면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건 잘 보면 번분수로 써서 표시가 가능할 텐데요. x가 x0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제 fx-fx0 그리고 분의 x-x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분자의 분모 일로 보면 내양분의 외양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에서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볼까요? 우리는 이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정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이 0은 아니지만 존재한다 라는 말이잖아요. f'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f'을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x0에서의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이제 역수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이 분모의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0만 아니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f' 이 분모가 자연스럽게 여기가 f'x0였구나. 그리고 0은 아닙니다. 이미 가정에 의해서 모든 x에 대해서 0은 아니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f 인버스 프라임 y0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의의 점 x0에 대하는 점이 y0였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그냥 말로 설명합시다. 따라서 f 인버스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